3특검이 힘을 합치고 성형수계를 잡으러 갑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이 전 대표 압수물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해병특검은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두 특검과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차피 수계는 김건희라 같이 협력하고 가면 좋습니다. 조승사자 특검이 김건희 특검의 공보 부분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 이런 정보지글이 돌아서 특검이 금융기관을 제대로 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 소속으로 마지막 특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정말 여러 곳에서 크게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상상 이상인데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벨리즈란 나라 아세요? 벨리즈? 벨리즈? 전 처음 들어봤는데 벨리즈는 처음 들어본데 나도. 인구가 40만 명인데 네. 멕시코 바로 밑에 있어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벨리즈.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북한과 수교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해 5월에 처음 네. 무상원조 기본 협정을 맺어요. 어디에요? 우리와. ODA 협정을 맺고 지난해 5월에 또 EDCF 차관 협정을 맺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전에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지난해 5월에 이제 여기를 맺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가 갔는지 지금 없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공개를 안 해놨어요.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보해 주신 분은 벨리즈가 어떤 곳이냐? 조세 도피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렇구나. 빼돌리기 딱 좋은 조세 도피처와 왜 EDCF ODA 협정을 맺었겠느냐, 그 부분을 파봐라라고 이제 누가 말씀을 주시는데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네. 저기 차관이나 원조가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제보자는 그거 근데 협정을 맺은 건 확인이 돼요. 협정을 맺었다까지는 네, 지난해 되니까. 5월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도시 햇볕하고 무슨 ODA 개발을 해. 그러니까 인구 40만 명에 얼마나 작은 데입니까? 우리로 치면 뭐 서울로 치면 구 하나잖아요. 이상하다. 이명박 때 하던 일인데 이명박 때 계획만 세워놓고 못 하던 일을 윤석열 때 하나씩 둘씩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새로운 기법인데. 그러니까 테이만이니 뭐 버진 아일랜드, 라부안 뭐 그럴 때 몸무게 바하마. 등장했던 그 루트로 한 것 같은데. 그 코인도 자꾸 등장하는데 코인왕 나왔어요. 나는 박지야 박지. 코인도 이쪽에서 건드리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을 때 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지갑에 쏴버리면 들키지가 않아요. 추적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김예성 이런 사람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회장, 이기훈 회장도 이제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제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일종의 패스워드만 들고 다니면 되는 셈이잖아요. 뭐 그 정도, 심지어 이제 모 범죄자는 42자리인가를 외워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번을. 자기 비번을 그냥 머릿속에 42자리가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인출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피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원활해진 거죠. 어디를 가도 공통이니까 그 나라 화폐로 바꾸든 뭐 달러로 그렇지. 바꾸든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김혜성 씨가 또 저런 얘기 있잖아요. 집을 처분하고 가려고 했다. 네. 그 계엄 직후에 집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전세를. 전셋집 15. 15억 받았잖아요. 그거를 돈이 늦게 나와가지고 부인이 못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김혜성 씨는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인물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김건희 씨하고 연결된 이야기라면 그러면 김혜성 씨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거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일 먼저 도피시킬 만큼 연결돼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쭉 체크를 해본 걸로는 그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김예성 씨랑 깊게 얽혀 있지 않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 민간 기업들하고 계속 같이 일을 했거든요. IMS, 카카오 모빌리티도 투자를 하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조땡땡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중에 IMS 등등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먹으려고 한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그때 등장한 겁니다. 실제. 정반대예요. 네. 카카오를 먹으려고 했던 거지. 네네. 그 김예성 일당이 김예성과 김건희가 뒤에서 봐주고 있었다면 그 작은 회사가 카카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 작은 회사가. 네. 실제로 이제 그 배경에는 카카오 뭐가 있냐면 모빌리티. 네,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김범수와 모든 조직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김범수를 때렸구나. 예. 그래서 사실이면. 먹는다는 꽤 광범위하게 소문이 당시에 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조그만 거고. 회사가 네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증권사끼리 스와핑돼 있는 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그걸 쭉 체크를 했는데 그 배경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인들은 김예성과 그렇게 깊게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김예성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김예성 모른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돈을 막 계속 주잖아요. 그렇지, 막 주죠. 생각해 보세요. 더 K스포츠 미르재단 때 최순실이 이 회사를 이 재단을 세워. 그리고는 대통령실에서 만나죠.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대기업에서 재벌들이 돈을 거기다 꽂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수사를 윤석열이 했는데 그게 제3자 뇌물죄야.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지금 김예성을 내세워서 회사를 만들고. 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최순실의 역할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그 재단 내 역할이다. 재단 역할입니다. 그리고는 대기업과 은행에서 돈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법적 그리고 검찰한테 목이 걸려 있는 그런 회사들. 사람들이 그런 재벌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쏜 것과 관련 있는 그 은행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뭐 밭글로 많이 받아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 지난해. 은행에서 지난해 부행장까지만 조사받게 하고 꼬리를 자른다 해서 어제 밖으로 많이 다녔죠. 그렇죠. 실제로. 진옥동 행장님이 거기 안 난리 나오고 났다. 있습니다만 진옥동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그러니까 김혜성 씨 회사에다가 돈을 꿔준 대기업들이 해결할 해안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돈을 꽂은 있고. 형태도 보시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부실이 많고 이미 자본 잠식이 300억대가 넘어. 그 회사는 망할 회사였죠. 예,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일종의 채권 형태로 또는 CB 이런 채권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일반 흔히 말하는 보통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주는 날리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투자가 네, 공감합니다. 해당 건은 사실 2년 전 썬데이 저널이 단독 보도에서 저도 주목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이런 보도를 해서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입니다. 진짜 김건희가 내란 수계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빵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걱정인 것은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역시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게 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장관에 기용한 데는 업무 효율성 측면이 크지만 이미 선출직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검증을 끝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역대 정부의 내리막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설 때부터 시작됐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강준욱 비서관을 자진 사퇴시킨 것은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정수석실은 해당 부분의 문제 잊지 않고 좋은 일문들로 내각을 잘 채워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